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앞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며느리 서영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도현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모아 일군 이 집을 며느리 손에 넘기라니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지.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제 지난 세월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 도연이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 남편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겠나.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장터로 나가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찌고 무거운 찜통을 이고 다니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담으로 등이 흠뻑 젖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순자 씨, 이 집 떡이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더 큰 힘은 도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손을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이 김치뿐이었는데 친구들이 엄마 김치 맛있다고 부러워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도현이에게 밥을 먹이고 책을 사주고 교복을 입히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도현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학비를 대려면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뿐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기쁨은 도연이가 방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반드시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해야 해. 그렇게 도연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월급을 받아오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도현은 서영이라는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참 단아하고 싹싹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요.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느리 서영도 처음엔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쉬고 계세요.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끔은 제 눈치를 보는 듯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를 제쳐두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어머니, 이 집을 제 앞으로 돌려놔야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이런저런 위험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을 내어주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야 하나? 이 모든 게 무너져야 하나? 하지만 곧 제 속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아니지. 나는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 집은 내가 지켜낸 거야.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멀어진 듯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다시 과거를 꺼내어 제가 걸어온 길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닥쳐올 일에 맞서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다시 떠올려야지. 그렇게 저는 제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느리 서영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참 든든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어머니, 저희 잘 지낼게요 하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혼자가 아니다. 도연이도 가정을 이루었으니 나도 마음을 좀 놓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영이 참 다정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기도 하고 제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놓으며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감사하며 이제 내 인생도 꽃길이 열리려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에서부터 티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젠 힘드실 테니 장터 일은 접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 쉬셔도 돼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뜻은 달랐습니다. 장터를 그만둔 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무르게 되었고 수입이 끊기자 제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서영은 점점 저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저랑 도연이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처음엔 사려 깊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를 가족의 한 사람에서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는 일에 치이고 서영은 집안 살림을 장악해 갔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반찬 좀 해놨는데 같이 먹자. 그러자 서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입맛이랑은 조금 달라서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집안에서 손님 신세가 되었을까? 시간이 흘러 손자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자니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꿋꿋해야지 하는 힘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날수록 서영의 태도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요즘 교육이 중요하대요. 괜히 옛날 방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제가 손자를 안으려 하면 마치 위험한 사람 대하듯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꾹 참고 저 둘만 잘 살면 됐지. 늘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서영이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의가 아직 어머니 앞으로 돼 있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 앞으로 옮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영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 무서운 일 많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앞으로 해놓는 게 맞아요. 혹시라도 어머니 쓰러지시면 절차가 복잡해져서 다 힘들어져요.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도연이는 내 편이겠지. 아들이 어머니 집을 탐내진 않겠지. 그러나 어느 날 도연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영 말대로 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 세상에 혹시 모르는 일이 많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도연의 어릴 적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책가방보다 더 큰 몸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모습, 제 떡 장사를 도와주겠다며 손수레를 밀던 모습, 그런 아들이 이제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의 편에 서 있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지 않으리라.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더 늦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서영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몇 번을 들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마치 은행 직원처럼 조리 있게 또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의를 옮겨두셔야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문제 될 게 없어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준비는 해야죠. 저는 말없이 국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서영 말대로 하시는 게 어때요? 서영이도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제가 힘들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아내 쪽으로 고개를 살짝 그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내 편은 없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이 집은 내 피와 땀이 스며든 집이야. 내 인생 그 자체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쓰러진다면 그때 도현이랑 서영이 어떻게 할까? 내 손자 민호는 또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그 긴 밤은 제게 하나의 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며칠 뒤 저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단골 손님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순자씨, 요즘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집안일 좀 챙기느라 그랬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도 내 사정을 누가 알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라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법무사 사무실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직원들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여길 들어가야 하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제게 밝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집을 지켜야 해서요. 그날 저는 제 집과 재산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명의를 옮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 혹시라도 사전에 대비해 둘 방법이 있다는 말,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 어깨가 조금 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영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오랜만에 시장 좀 보고 왔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 발걸음을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순간 손자 민호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가 자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코, 오물거리는 입술, 천진한 얼굴.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아직은 내 손에 힘이 남아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싸움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 남은 세월은 이 싸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걸 미루실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게 마치 결정을 받아내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손에 쥔 채 멈췄습니다. 가만히 있던 도연이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해요. 서영 말이 맞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리는 듯한 그 목소리가 제 귀를 아프게 때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겉으로는 순순히 물러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마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집을 뺏기라니 당신이라면 어쩌겠소. 대답 없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더욱 결심을 다졌습니다. 며칠 뒤 서영은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하시면 저희가 직접 절차 밟을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삶을 무시하고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지워버리려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한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명의를 옮기라는 강요를 받으시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라도요. 그 조언에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TV를 보아도 언제 서영이 또 그 말을 꺼낼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 마음 아는 거 알아. 근데 서영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는 내가 잘 살길 바랄 뿐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영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손자 민호가 제 옆에 앉아 있으면 서영은 곧잘 말을 던졌습니다. 민호야, 나중에 이 집은 우리 집이 될 거야. 내가 클 때쯤엔 내 방도 다 꾸며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순진한 눈망울이 저를 바라보면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다이어리에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오늘 소영, 집 명의 옮기자고 재촉한. 도현은 옆에서 동의하는 듯한 태도. 작은 기록이었지만 제겐 무기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붙여가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틴다. 나는 결코 당하고만 사는 노인이 아니다. 어느 날 서영은 다시 제 앞에 앉아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도장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흘러가지 않게 해주마. 나는 내가 살아온 세월로 내 방식대로 이 집을 지켜낼 거다. 그 순간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끝내야 합니다. 서영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도현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설득이 아니라 강제로라도 결정을 받아내려는 자리라는 걸. 여기 인감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도 더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그렇게 급한 이유가 뭐니? 제가 차분히 묻자 서영은 준비한 답을 내놓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무슨 일이 생기시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져요. 미리 저희 앞으로 해두면 다 안전한 거예요. 안전? 누구를 위한 안전이지?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엄마가 혼자 지키고 있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결국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현아,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남겼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어떤 세월을 버텨왔는지 내가 모르겠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지만 서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괜히 나중에 재산 문제로 가족이 갈라지는 꼴은 원치 않아요. 말은 정직이라 했지만 그 눈빛 속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희들 말 다 녹음되고 있다. 혹시라도 내 의사에 반해서 도장을 받으려는 짓, 이게 증거가 될 거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현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려는 줄 아세요? 서영은 억울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내 의지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흔드는 건 다 불법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지킬 방법을 찾았다는 걸 잊지 마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지. 그런데 지금은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거니?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살지 않을 거다. 서영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도연도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당하는 노인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서영과 도연이 강제로 도장을 받으려 했음. 녹음기 사용. 서영 표정 크게 흔들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면서 저는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싸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 지난 세월이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 그 불씨는 제 눈동자 속에서 강한 빛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며칠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서영도, 도연도 친명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으며 식탁에 앉았고 A와 함께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는 걸.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안마트에 들렀다가 저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신자 아주머니, 요즘 아들 덕에 걱정 없으시겠다면서요. 이웃이 건네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자 이웃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집 앞으로 다 정리돼서 아주머니도 편해지신다고 하던데요. 역시 젊은 사람들 손에 맡겨야 걱정이 없죠. 그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영, 이젠 동네 사람들까지 이용하는구나.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친척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집 명의 옮겼다며? 잘했어.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노인 재산 문제로 사고 나는 경우 많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수화기가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을 넘어 밖까지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도연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 했니? 왜 동네에서 내가 집을 내줬다는 얘기가 도는 거냐? 도연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게 서영이 혹시 말을 좀 했을 수도 있어. 엄마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결국 엄마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편하려고? 내 인생을 빼앗으면서 그게 어떻게 내 편이냐.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연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내 존엄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꺼내 적었습니다. 서영, 이웃과 친척들에게 거짓말 퍼뜨림, 명의 옮긴 듯 이야기 중. 그리고 옆에 크게 썼습니다. 기록이 힘이다. 끝까지 모아둘 것.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해도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법무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재산은 본인 의사 없이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주변 압박도 다 증거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걸 보며 남편이 제 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끝까지 버텨낼게. 당신이 못 지킨 걸 내가 지킬 거야. 그날 저녁, 서영은 다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마음 고생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면 돼요. 아버님도 살아 계셨다면 그러셨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끌어들이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서영아,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을 내 입에 올리지 마라.
그 사람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이 집도 내 인생도 내가 지킬 거다. 서영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도한다. 내 반격은 이제 시작이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변호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서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명함이 몇 장 들려 있었고 그중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대요. 그냥 서류 정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명함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래, 변호사라. 그럼 나도 변호사를 불러야겠구나. 순간 서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중간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 목소리는 이미 간절함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니?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엄마, 나도 힘들어. 아내랑 엄마 사이에서 매일 이렇게 치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결국 큰 소리로 서로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민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정막 속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눈물이 마를 즈음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서영, 변호사와 접촉, 도연, 격한 언쟁, 민호 충격받음, 차분히 기록을 남기는 순간 다시 힘이 생겨났습니다. 며칠 뒤 서영은 집으로 중개업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집 정리하고 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낯선 남자가 제 집 안을 돌아다니며 구조를 살피는 그 광경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됐지만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여보게, 그만 나가주게. 이 집은 내 집이야. 아직 주인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에 남자는 당황한 듯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서영은 노골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막무가내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리겠다는데 왜 고집을 부리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집? 그게 아니라 원칙이지. 내 이름으로 된 집은 내 허락 없인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게 법이야. 순간 서영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도현은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현아, 내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야. 내 아내의 말이 옳은지, 내 어머니의 삶이 옳은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감싸준 채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널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 아버지가 남긴 것, 내 어머니가 버텨온 세월을 생각해라. 그게 내 진짜 뿌리다.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연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좋아. 서영, 내가 변호사든 중개업자든 데려와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내 반격은 곧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곧 때가 온다. 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미룰 수 없어요. 서영이 단단히 굳은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내민 그 서류 뭉치를 또다시 꺼내들고 제 눈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엔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오늘은 끝내야 합니다. 도현 오빠도 이제 지쳐요. 옆에 있던 도현은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도 보여줬잖아. 변호사한테 갔다 왔다는 내 말. 뇌가 우습게 들렸던 모양이지. 서영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결국 집은 도연 오빠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딸깍 녹음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영아, 내가 지금 나에게 강제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는 순간 이건 증거가 된다. 변호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라고. 탁자 위에 있던 다이어리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며느리와 나눈 대화, 억지로 집을 내놓으라는 말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하루하루의 기록이다.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몰렸는지 다 남아 있어.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 진실을 기록하는 거다. 네가 억지로 내 집을 빼앗으려는 그 순간 나는 당하기만 하는 느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너까지 잘못되는 골 보고 싶지 않아서다.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침묵했는지 다 남았다. 필요하다면 이 증거들 바로 제출할 거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은 이를 악물고 있었고 도현은 얼굴이 창백해져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저와 서영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명심해라. 내가 변호사 찾아간 게 허세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이런 짓을 하면 이 증거들이 너희를 향하게 될 거다. 서영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습니다. 남은 건 고요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첫 반격을 시작했다. 더는 당하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반격의 서막이 열렸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서영이 서류를 움켜쥔 채 방을 나간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지는 싸움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서영의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도현 오빠, 어머니 저렇게 나오시면 우리 인생은 끝장이에요. 변호사, 녹음, 다 협박이에요. 저걸 그냥 두면 우리 평생 발목 잡혀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해. 엄마가 저렇게까지 준비해둔 줄 몰랐잖아. 괜히 더 밀어붙이다가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냐.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지금 이 집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애들은? 미래는? 저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서영은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내 삶을 흔들고 있는 거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나는 내 집을, 내 존엄을 절대로 내주지 않으리라. 며칠 뒤였습니다. 서영은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낯선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머니가 끝내 거부하신다면 저희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투 안에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단어가 적힌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서영아, 이런 거 어디서 구했니?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위협하듯 말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하자. 법대로. 서영은 제 예상과 다른 반응의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덧붙였습니다. 내가 법무사를 찾았듯이 나도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다고 했다. 내가 법적 절차를 밟는 순간 내 행동은 강압과 협박으로 기록될 뿐이다. 탁자 위에 녹음기를 톡톡 두드리자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어느새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집 한 채 값으로 함부로 계산하려 했으니까. 하지만 내 인생은 돈으로만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도연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서영이한테 휘둘리기만 하고 엄마 마음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 며칠 뒤, 서영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전처럼 서류를 들이밀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 가득한 초조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들 다 취소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영이 법적 절차를 밟으려다 오히려 강압과 협박 정황이 드러나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법무사조차 손을 떼었고 친지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욕심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도 이제 알았겠지. 집 한 채보다 중요한 게 뭔지. 신뢰, 가족, 그리고 평안. 그걸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서영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제 옆에 앉은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제가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몰라줬네요. 서영이 말만 듣고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도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거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절대 엄마를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늘 엄마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 깊이 따뜻한 울림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서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그러나 내가 당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지혜와 용기로 지켜냈기에 다시 희망이 찾아왔다.
팽끝에서 흐르는 글자가 눈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었다고 해서 세상에 휘둘리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증거를 남기고 지혜로 대응하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오늘도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속삭입니다. 당하기만 하지 마라.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다시 희망이 온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작은 용기와 힘이 닿기를 바랄 뿐입니다.